네, 여야 추석 민심 잡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뭐 기존에 하던 대로 한 것 같아요. 기차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서울역 안 가고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갔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희한하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특징은 민주당의 당의 연휴 지도부 일정을 보면은 기차역이라든지 귀성 인사, 민심 경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서울역, 뭐 용산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인사하는 일정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없을까? 뭐 오늘 어제 하루만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곳에 방문해가지고 손 흔들고 인사하는 지난번에 갔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갔다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소리 지르고 권성동 20분 만에 철수했어요. 그때 이제 계엄이 일어난 이후라서 이후죠. 욕을 설 엄청 때니까. 먹었었어요. 아직 본인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 나가면 시민들이 소리 지르는 거 통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만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성이 오디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할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그것도 시민들도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시민들도 약간 자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제 나와서 갑자기 웃는 얼굴로 그러면 야 너 엊그저께 그냥 집회 무대에 올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던 게 그 의원이 대표가 와갖고 하면 그 고운 소리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제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선택이죠. 그리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 자체가 의미 없다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있는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여야 공이 아무튼 대선 주자로서 1위의 지지도를 보였다라는 적합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국민의힘 뭐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무튼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댓글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그게 떡매질을 한다. 이렇게 떡매질을 한다. 표현을. 잠깐 근데 이 분위기가 이러면 여기 부조가 너무 웃는데 음란 마개들만 모여 있어갖고 지금 왜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자체가 떡을 치고 있는 건데 떡매질을 한다 그러라고 표현을. 그래서 떡을 치고 있네요 저기. 댓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지금 한가하게 그런 걸 칠 때냐, 떡을 치고 있냐, 그런 자세도 되게 떡 친구냐 이상해.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엉거주춤하게. 그래서 아무튼 비판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 되게 부끄러워해야 해요. 이제 그런 여기 역사나 이런 데 가면 욕 먹을까봐 지금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해요. 단순하게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스스로 지금 내란에 버티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래요. 사실 박근혜가 탄핵됐고 났을 그때만 해도 어쨌든 당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스러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버티고 있잖아요. 오히려 윤호개인을 같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 중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거기에 제1야당이라는 맞지 않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박수받을 행동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안 그렇다라면 일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을 먹더라도 서울역이건 용산역이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돌팔매질 하더라도 우리는 떳떳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욕먹을 각오를 못하면 정치를 못해요. 욕먹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형태를 보면 뭡니까? 우리 칭찬해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구 가서 집회하고 자기네 지지자들만 모아서 서울역에서 집회하고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승리로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심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가면 어떤 살풍경이 벌어질지. 와 지금 댓글창이 떡 얘기만 하고 있죠? 박영식 에디터. 맞습니다. 우리 단체로 이상한 거 씌울 뻔요 라고도 해주시고. 박영식 에디터 명절에 왜 그래요? 잘하셨어요? 국립국어원에 나와 있는 맞아? 떡 친다. 정식 표준어입니다.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아, 예. 네. 박영식 아나운서 출신 네. 에디터님. 예. 아, 그리고 또 이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연휴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온라인 게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게임 대회를 이제 모경정 의원, 이준석 의원,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죠. 이렇게 다 셋이서 하기로 했는데 요거가 이제 우리 민주당 쪽 당원 쪽에서 많이 좀 이제 비토성 여론이 있어서 모경정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과하고 당원분들한테 사과하고 이제 참여를 취소하기로 한 건데 이게 지금 의원실 공동 주최이기 때문에 모경정 의원도 이준석 의원이나 김재석 의원에게 본인이 빠지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참 뭐랄까 좀 머쓱한 일이었을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내 여론이 결국에는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의 어떤 뭐 세탁 내지는 이미지 물타기를 모경종 의원이 도와주는 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한가롭게 게임이나 할 때냐라는 뭐 비판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당 뭐 모경종 의원으로서는 더불어서는 이준석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과거 12.3 내란 전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제는 뭔가 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분노들이 좀 가라앉는 타이밍이기도 했고 더불어서 이준석 의원은 대선 기간에 이제 그 언어 성폭력 발언이 62만의 제명 청원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제명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엄청난 스피커이자 엄청난 매체력이 있었는데 그 매체력이 확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어떤 이런 뭐랄까 포커싱이 갈 만한 기획 행사로 인해서 슬슬 이제 언론에 이준석 의원이 재소환되기 시작했는데 아니 모경종 의원이 왜 이걸 나서서 직접 도와주느냐라는 예. 비판들이 당내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취소한 거는 뭐 일부 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여야 의원들끼리 게임하고 이런 거 협치, 통합, 화합하는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야?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강성 지지자들한테 그 휘둘려가지고 되겠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 뭐랄까 여야 친선 국회 주최의 행사와 개별적 의원실의 이런 어떤 이벤트성 행사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나 김재석 의원 같은 분들이 윤석열 탄핵에 실제 같이 힘을 실었던 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과거의 이미지를 결국에 좀 이제 희석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글쎄요 뭐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잘 취소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빨리 희석되고 있다는 지금 박영식 에디터 표현을 빌자면 근데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계엄 당일날 밤에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가 굳이 자기 지역구인 동탄에 가서 샤워를 하고 국회까지 다시 거들어왔던 예. 사람이에요. 예. 거의 30km를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경찰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만 보였던 예. 인물이고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을 이유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도봉 쪽에서 당선이 됐어요. 아하. 그런데 그 초선 의원이고 패기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막상 탄핵 정국에서 윤상현 의원과 통화했던가요? 하면서 오히려 뭐 형님 어쩌고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1년만 지나면 잊어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네요. 지금 봐요. 김재석 의원에게 윤상현 의원이 했던 거를 지금 실현하라 했던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또 찍어준다는 얘기를. 그거를 저는 모경정 의원이 굉장히 이건 큰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예.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이준석 이름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준석, 김재섭 없이 만약에 모경종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끼리 욕을 한다고 했어도 여론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상황인데 저는 사실 좋지 않게 봤습니다. 예. 이 나이 또래에서 이제 명절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타크래프트 하는 게 약간 국룰 같은 그래요? 거긴 한데 민속놀이니까. 예, 민속놀이라고 민속놀이. 부르니까요. 민속노래예요 요즘에. 네. 그래요? 그래서 명절인데 스타 한 판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또래들이. 근데 뭐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여야 의원들이 하면 재밌지 않겠어. 이게 어쨌든 대진하는 게임이니까라고 이제 가볍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론의 질타는 그 가벼운 태도. 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히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접근한 그 가벼운 발상이 싫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모경종 의원 이제 개인이
경기도 때 아마로 저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이재명의 사람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 몇 개만 읽어보더라도 야, 너 진짜 배알없다. 이제 이런 분노들이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문자를 보내시는 당원분들도 많았고 해서 하루 만에 사실 이 행사를 빠지겠다라고 바로 오전에 빠른 조치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사실 정부 판단이 빠른 거니까 예. 그거 나름대로 용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국힘은 장외 투쟁을 계속 하네요. 추석 연휴에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어디에서 한다고 하나요? 모르시나요? 딱히 어디서 해야 될지는 아. 모를 것 같은데 자격증 예, 예.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연휴인데 이게 가능할까? 대구에서 모였는데 서울역까지 이만큼 했었잖아요. 서울역에서는 11,000명도 10,000명, 경찰 예. 수산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국민의힘이 굳이 장외 투쟁을 한다라면 이제는 주도한다라기보다는 그때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직접적으로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끌어 모았는데 오히려 오늘 밖에서 뭐 자유연대나 이렇게 집회하는데 거기 국민의힘이 거기가 더 얹어가는 그런 아. 방법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했던 집회가 마지막으로 짜내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하니까 또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갈 겁니까? 지금 어디를 가서 하면 그거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역 조직을 동원 안 해도 인력을 조금이라도 동원하기가 수월하니까 한 건데 다른 지역 가면 불가능하고 지금 그런 동력이 국민의힘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멈췄으면 요번에 딱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한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됐으니까 우리 세 분 추석 인사를 한 번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죠. 예. 누구부터? 아, 네. 뭐 예. 추석 연휴에도 뉴스토마토가 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뭐 저희가 월화수만 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나머지 요일들은 또 이제 그 방송하신다고 예. 제가 들어서 뭐 화면실 앵커님도 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고 제작진분들도 고생하시는데 그래 또 그에 버금가는 또 열렬한 관심과 사랑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시면 뭐 이제 지금 100만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번 연휴 지나서 설 연휴 때쯤 됐을 때는 한 뭐 200만 됐으면 좋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합니다. 예. 또 변호사님. 네. 뭐 지금 연휴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뭐 여행객만 3,400만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대한민국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여전히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며칠 동안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좀 편안하게 쉬는 시간 뉴스를 굉장히 몰두해서 보시는 분들도 며칠 정도는 조금 쉬시고 그래야 또 대통령도 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촉각에 곤두서 있으면 대통령실도 못 쉬거든요. 아, 며칠이라도 평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예, 기자님. 12월 3일 이후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뉴스가 뭐 이거는 진짜 뭐 며칠 가야 되는 뉴스 같은데 반나절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정신없이 10개월 달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연휴가 이렇게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재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조금 이제 뭐 아직 뭐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조금 쉬어가는 그리고 이제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열흘 동안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 동안 귀경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1시간 반 동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특집입니다. 월화수 특집합니다. 아시네요, 아예?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200만 될 것 이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 뉴스 토마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죠.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